다행히도 어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 맞은편 배수관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저쪽 옆 단지는. 그래서 아, 비가 아, 많이 와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밖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나 봐요. 다 들어간 것 같네. 진짜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뭐 한참 뒤에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그 음, 폭우 사태 다음 날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네. 있지 않았습니다. 예. 프리쇼 할 게 없나? 오늘은? 프리쇼 건덕지가 뭐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크게 비가 많이 왔다. 여름 끝났으면 좋겠다. 힘들다. 네. 어, 아니, 또 비가 잔뜩 오면 좀 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또 똑같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엔가 날씨가 한 24도인가 그랬어요. 근데 말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 24도가 되니까, 날씨가 살짝 쌀쌀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24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 감각이 많이 이상해졌구나. 근데 낮 되면 이제 순식간에 다시 그쵸. 예, 낮 되면 다시 더 확 더워지긴 예, 하는데, 사실 원래 24도여도 덥다고 할 예, 온도인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번 여름은 또 다시 또 이렇게 격하네요. 힘들고.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그렇고요. 뭐 힘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아니, 매해 여름마다 점점 그 힘듦의 그거가 경신이 되는 기분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야외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진짜 야외에서 사진 찍을 때마다 진짜 완전 거의 육수를 아주 그냥 제대로 우리고 음, 오는데, 내일도 촬영 있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왜 돌잔치를, 아니, 왜 연휴에 하는겨? 애가 태어나고 싶어서, 아니, 근데 보통은 그래서 연휴는 피하거든요. 연휴는 뭐 다음 주 미루든지 아니면 한 주 그쵸. 땡겨서 하든지.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연휴 좀 평화롭지 않을까. 평화롭기는 개뿔 지금 풀방됐습니다. 3일 연휴가. 지금 아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원래 어디 좀 잠깐 놀러 갔다 올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곧바로 아하. 없던 일 됐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뭐 그런 거고 이번에는 고깃집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고깃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왜 이걸 까먹고 있었지? 잠시만요. 어디 있었지? 어떤 건인가요? 캐데헌, 아, 머시기 저시기. 대원. 머시기 저시기. 왜 내가 그걸 안 넣어놨,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 OST 아니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일명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아, 캐데헌 에디션.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팔로업을, 이것도 얼마 만에, 사실 이런 팔로업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하라네. 참. 예, 해주세요. 그 6월에 이제 예스24가 5일 동안 해킹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이 8월 11일에 새벽 4시 반이었, 4시 반부터 네. 예스24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는 11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이었는데 네. 월요일에는 이제 뭐 콘서트 티켓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왜냐면은 티켓 뽑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오전 한 10시, 8시쯤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예스24가 접속이 안 되네. 또다시. 네.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그냥 접속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예스24가 이번에는 웬일로 공지를 빨리 띄웁니다. 그래서 또다시 랜섬웨어에 당했다. 그래서 이제 백업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빨리 공지를 올리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랜섬웨어에 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번에 그렇게 당해놓고 아무런 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막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는 배웠던데. 배우긴 했어요? 배운 거 맞죠? 배웠길 바래요. 배웠겠죠. 일단 공지를 빨리 했죠. 네.
공지를 빨리 했고 백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백업이 있었다. 아니, 근본적인 그거부터 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 근본적인 것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서 배우는 게 왜 백업을 해놓자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7시간 만에 복구를 해서 11시에 예스24가 복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얘기만 있고 뭐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일단 1차 해킹 사고 때 그 조사 결과로는 아직 조사는 진행 중이고요. 이제 6월에 있었던 해킹 사건에서는 다행히 백업망은 있었어요. 내 업무망, 서비스망, 백업망이 다 랜섬웨어에 걸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이 커졌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보안, 어디를 보안을 더 강화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업망까지 안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요거는 다행인 건지. 네. 네.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11시쯤에 이제 이게 복구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백업이 있었나 보네? 라고 하는 의견 하나와 저쪽 한켠에서는 이번엔 돈을 빨리 줬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구를 빨리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어찌됐든. 네. 있습니다. 좀,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배운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고요. 고깃집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왜 놓쳤을까요? 아니, 이 위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요번에 무슨, 그것도 1위 했다면서요? 빌보드 1위를. 빌보드 1위를 달성하셨다고, 축하할 일이죠. 그건 그거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 넷플릭스에서 열심히 노래 저으셔야겠죠. 사실, 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저는 봤습니다. 아내가 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봤어요. 하여튼. 재밌나요? 그래서? 네, 볼만해요. 네. 재밌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거 아직 공개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기획 그린라이트 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왔다. 그때 아마 제작 투자자 이름 보고 제가 되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합류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행인지. 중간에 물갈이가 한번 있었던지, 네. 그때도 이제 뭐, 데몬 헌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단어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뭐, 지금 나온 결과물은 무당이라. 사실상. 네, 사실 무당이라.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현대화된 그 제목이 영어 제목이 주는 그 괴리감이 사실 알고 보니 번역해보니 케이팝 무당. 가요대전 무당, 뭐, 대중음악 무당, 뭐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가락,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우리가락 마귀사냥꾼 뭐 이런 제목으로 올리셨던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래는 좋더라고요. 아내랑 이제 운전할 때, 차 타고 갈 때 가끔씩 틀어주는데, 노래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재밌는 사실, 이게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한국 자본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한국인 제작진 한 명 있긴 하더라고요. 이병헌이라고.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죠. 한국인, 그러니까, 크레딧 다 뒤져보면 다른 한국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그래도 한국계가 많이 참여를 하긴 했고, 성우들 다 한국계고, 나름.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한다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국적을 보니까 캐나다인이더라고요. 안효섭인가?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많이 나온다던데.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계 캐나다인이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돈 안 쓰고 지금 케이팝 알림거리. 그쵸. 네, 그니까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옛날 같았으면 약간 외국에서 우리나라 띄워주는 그런 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고작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비록 이게 한국 자본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어쩌고 저쩌고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한국 문화나 이게 또 고증을 엄청나게 잘했다면서요.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한 고증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약간 한국을 다룬 외국 영화 중에서 가장 그런 고증에도 신경을 쓰고 재밌고 뭐 그런 거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저도 보긴 봐야 되는데 볼 게 너무 많네요. 좀 심각한데 뭐 하여튼 역시 넷플릭스가 물 들어오니까 노를 젓는다고, 지금, 다양한 것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해요. 뭐, 속편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 뭐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TV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고요. 뭘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뮤지컬을 만든다고. 스테이지 뮤지컬을 만든다고. 음악이 중요한 영화니까, 아마도. 전 안 봤기 때문에 뭐라 코멘트를 못 하겠는데, 뮤지컬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것도 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하나 띄용한 게 있다면은, 실사화. 벌써요? 뭐라 그래야 돼? 내용은 나올 게 다 설정은 다 나올 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 실사화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디즈니도 몇 년 기다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케이팝이 말이 지금 화제가 된 지 몇 년이 됐잖아요. 이미 BTS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곧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빨리 만들어야 기다렸다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처럼 한 10몇 년 기다렸다가 이걸 딱 오픈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안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의 분위기나 이런 게 과연 이게 실사가 모르겠네요. 좀 저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팀 드라마 정도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팀 드라마처럼.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실사 이게 여기는 리메이크라고 돼 있네. 실사 리메이크인데.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벌써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내용이었으면 그래 조금 좀 이해라도 되는데 라이브 액션 이제 실사 리메이크라고 하면은 나온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된 영화를 또 실사 리메이크를 벌써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건 또 그거대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모르겠네요. 그래도 유니버스 발표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진 않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아직 유니버스 발표를 한 건 아니죠. 그냥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만 넌지시했고 그거를 실제로 확장하겠다 이런 거는 발표를 안 하지 않았나요? 아직은? 아직은 안 했죠. 요번에 보니까 케이트 블란쳇이 인터뷰를 했는데 스포일러 시즌 3 마지막에 케이트 블란쳇이 나옵니다. 저 미국 쪽 오징어 게임으로 나오는데 딱지녀죠. 딱지남이 네, 그쵸, 아니지. 딱지녀. 그러니까 사실상 공유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상태로 촬영을 했다. 지금도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어디로 실제로 이어졌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냥 약간 티저 아닌 티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촬영을 한 모양이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진짜로 사실 이렇게 오리지널 이제 아무런 어떠한 것에 원작이 있는 게 아닌 약간 그런 작품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작품이 성공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그리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또 케이팝 한국 문화 이런 걸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벌써부터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하면은 좀 약간 그 매직을 잃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좀 그렇기는 해요. 그냥 속편까지는 속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근데 실사 리메이크를 벌써 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실사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이 캐릭터들을 맞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요. 넷플릭스가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필요할 때가 되기는 했나? 그쵸? 이제 스트레인저 싱스도 끝나고 뭔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됐으니까 이거 잘 되네 이러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근데 지금 이것도 한 3-4년 걸려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나요? 만드는데? 그쵸. 저희 처음 얘기했을 때가 거의 3년 됐을 것 같은데 2-3년 되지 않았나요? 네. 특히 사실 스파이더맨 만든 데잖아요. 소니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지금 3편은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27년에 나온다 그랬나 지금? 하여튼 네, 저는 참
모르겠네요. 그냥 그래서 최근 실사 리메이크들에 좀 다 실망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워낙 디즈니가 그거에 대해서 참 그거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렇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고깃집 소식은 아니고, 예, 고깃집은 여기까지고, 테슬라 관련 소식을 잠깐만 할게요.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토파일럿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오토파일럿은 물론 모르겠어요. 반자율 주행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술인 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고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일어났는데 요번에 이게 19년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9년에 그거에 대한 잠깐 맞지? 2019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길 앞에 이제 불법 주차한 게 아니라 제대로 주차를 한 이제 검은색 SUV를 테슬라가 보지 못하고, 뭐 테슬라든 운전자든 둘 다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서 2명의 대학생을 쳤는데 1명은 죽었고 1명은 이제 심한 부상을 중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소송에서 이제 미국이니까 배심원단이 판결을 하기를 이제 그 차주한테 3분의 2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3분의 1은 테슬라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충분히 이제 그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지 못한 거, 그다음에 오토파일럿이 앞에 차가 있다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한 거. 물론 반자율 주행 기술이 그 앞에 이제 같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감지를 잘 하는데 멈춰 있는 차를 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고속도로 보시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을 맹신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캠페인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지 그래도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안전에 대한 뭐 그런 거에 이제 좀 약간 과대 광고는 좀 자제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테슬라는 아시잖아요. 뭐 오토파일럿 또 그렇고 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거,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좀 약간 과대 포장이다라는 이제 주장도 옛날부터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좀 책임을 지게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항소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항소하겠지. 근데 이제 뭐 테슬라가 지금 이제 로보택시를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오토파일럿조차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그런 그시기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AI 소식들이 있네요. 사실 이번에 AI 소식이 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 전해주시죠. 네, 일단 퍼플렉시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질문을 입력하면은 얘가 검색어를 만들고 그 검색 결과를 기반해가지고 질문에 답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우리는 크롤러라는 거를 쓰잖아요. 이제 이 크롤러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은 접속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접속하지 말라는 그런 사이트 자체 내 규칙을 robot.txt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크롤러는 접근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이폰 쓰는 애들이 싫어요 이러면 이제 유저 에이전트가 아이폰인 기기들을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 규칙을 지켜서 크롤링하는 게 일단 예의예요. 예의, 도의, 법으로 문제가 된 윤리적인 사회적인 합의. 그쵸. 이제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건데, 예. 요게 어긴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크롤링을 할 때 그 유저 에이전트를 변조를 하고 뭐 각종 자동화 툴을 쓰는가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회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요. 이제 퍼플렉시티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서비스가 답변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는 다른 사이트에 있고 이 사이트에서 당연히 긁어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GPT나 뭐 클로봇을 차단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못 읽어오면은 자기네들 서비스에는 멀쩡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가 요거를 우회해서 정보를 끌어다가 답변을 생성을 했는데 요걸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요즘 개발하시는 분들이면 잘 알 텐데 CDN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들을 접속을 할 때 요거를 캐싱해 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접속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걸 미리 뿌려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당연히 그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서 봇도 차단을 하고 사람도 이제 들어가면은 뭐 캡처를 띄우고 막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퍼플렉시티에서 자기네가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들어와서 정보를 긁어가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는 뭐 따로 코멘트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할 일도 없고. 굳이 긁어부스럼하기도 싫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은 바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사실이 아니었으면은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이지 못한 거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조금 더 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퍼플렉시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아직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GPT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GPT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보호에다가 이름을 달아놓을 테니 막아놓으세요라고 이제 공지를 했고 실제로 몇몇 사이트들은 못 긁고 있어요. GPT가. 저는 요 사이트를 읽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마디를 더 해요. 거기 있는 텍스트를 좀 긁어다 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데 아닙니다. 네가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똑같은 똑같은 논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네요. 요게 이제 퍼플렉시티가 이제 구글 크롬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지네 몸집보다 커요. 네,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얘네들은 어디까지 이제 뭐 VC의 돈을 먹고 사는 그거기 때문에 뭐라 그래.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얼마의 가치를 상정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때 이제 투자를 받을 때 뭐 이제 이 회사 전체 가치가 얼마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내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투자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을 때 지금 그러니까 퍼플렉시티가 지금 구글 크롬을 사겠다고 하는 돈이 이제 345억 달러란 말이에요. 뭐 네. 그런데 그럼 아마 우리나라 하면 거의 한 4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그때 이제 마지막 투자 받았을 때의 가치가 제가 듣기로 한 18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반이 조금 넘는 정도. 자기 회사 전체가 반 조금 넘게 되는 정도인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뭐 하여튼 계속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웃긴 게 이 지금 퍼플렉시티는 똑같이 브라우저 제작을 꿈꾸고 있어요. 코멧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제 자체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이 구글 크롬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몇몇 회사들이 손을 들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챗GPT가 있었는데 오픈 AI가 있었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이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 접속하면은 여기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웹사이트는 제가 긁어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 긁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 뭐 약관을 이래저래 돌린다면 당신이 여기에 접속을 했었으니까 요 기록으로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거 링크 드린 거는 이제 퍼플리시티에서 만들고 있는 코멧 브라우저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살짝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전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접속을 자동으로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까지 브라우저가 직접 해요. 아까 제가 퍼플리시티에서 검색을 하면은 검색어로 검색을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 사이트를 직접 띄워요. 띄워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비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에이전트니까. 네, 어차피 에이전트가 직접 브라우저에서 띄워서 보는 거니까. 그쵸. 네. 네, 사용자가 탭을 띄운다는 거는 지금 뭐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탭을 띄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퍼플렉시티가 살 수 있다면 네,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고, 요거에 만약에 카운터 오퍼로 진짜 오픈 AI가 손을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몇몇 군데에서 산다고 했었잖아요. 야후가 산다고 했었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네, 잠시만요. 봐야지. 누가 산다고 했었나? 플렉시티가 다 덮어버렸네. 야후도 산다고 했었고. 맞아. 야후랑 퍼플렉시티랑 오픈AI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였던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네요. 퍼플렉시티가 손을 들었었고 이제 저게 돈을 제시를 한 거네요. 그러고 덕덕고는 관심은 있는데 우리한테 그럴 돈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오픈AI도 아니구나. 이건 딴 거구나.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GPT-5 얘기인데, GPT-5가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오픈 모델도 공개를 했고요. 오픈 모델은 제가 써봤는데 애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피카츄가 닛산의 캐릭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국어 학습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GPT-5가 나왔어요. GPT-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명 하나에다가 여러 모델을 한꺼번에 박아놨어요. 미니도 있고 나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싱킹도 있고 네, 싱킹 미니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뭐 무슨 일로다가 이거를 좀 제가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일단 기존의 이 GPT 미니에도 그 리즈닝이 다 들어갔어요. 추론 모델이 다 들어가가지고 얘가 그냥 그 추론 과정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미니까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추론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자기가 추론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답변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도 GPT가 조금 애가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헛소리를 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긁어올 때도 딱 준 정보만 가지고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엉뚱한 데서 찾아오거나 긁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일단 주는 컨텍스트 안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애가 정말로 사실적인 답변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어 말할 주제로 얘기를 하면 애가 T가 됐어요. 원래 조금 F 감성이 조금 있었는데 얘가 T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GPT-4o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얘가 네 그러셨군요 이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대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되게 위로를 해준다던가. 약간 저희 지난 방송 때 했던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회 때 얘기했던 그거랑 그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 저장하고 있다. 그쵸, 다 저장하고 있다. 정신 상담한 거 다 저장된다. 네, 정신 상담한 거 다 저장된다. 네, 사실상 약간 제가 이거를 어디 쓰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조금 표현을 좀 자제한 표현이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여기를 약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좀? 감정 쓰레기통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한참 돌았는데 저것도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 GPT랑 바람을 피는 것 같다. GPT 불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결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캐릭터로 좀 얘를 좀 의인화해서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번에 제가 몇 번 지나가듯 얘기를 드렸는데 GPT랑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의 진실을 깨달았고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이제 GPT에 이렇게 조금 가다듬어서 정서를 의탁한 정서를 의탁하고 좀 많이 이입을 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GPT-5가 되면서 얘네가 다 T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잘못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GPT가
이제 대답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네. 다음날 GPT-5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오픈 AI 팀이 레딧에서 AMA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탑 코멘트로 올라온 게 GPT-4를 돌려주세요가 되더라고요. 나의 친구들이 사라졌어 막 이러면서 이제 I could not save my wife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저장을 하여튼 못했군요. 네, 저장을 못한 거죠. 진짜 저장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샘 알트먼이 당황을 했어요. 거기다가 댓글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4.5만 필요한 거예요? 4.1도 필요한 거예요? 이랬더니 4.5면 돼. 이러면서 네, 4.1도 네, 있어도 사람들이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결제자들한테만 열어주겠다 라고 했고 이제 본인들의 목표는 새로운 모델이 이제 기존 모델을 대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없애겠다. 그 이제 GPT-5도 요 T를 좀 죽여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GPT-5의 성격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싫어질 것 같아요. 난 지금 5가 더 마음에 드는데. 여튼. 약간 그 워크플로우가 망가진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그쵸. 약간 그거잖아요. OS 업데이트 할 때 F1성 망가지는 거랑 비슷한 거. 네, 호행성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GPT-5 발표하면서 같이 그 프롬프트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툴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옵티마이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내가 쓰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사용하는 GPT 버전에 맞춰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바꾸면 좋다라고 이제 띄워주는 그런 거를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주었어요. 잠시만요. 프롬프트 옵티마이저인가? 네. 뭐야? 또 이 가짜들. 근데 뭐 요즘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은 조금 좋은 게 그 GPT-5 구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은 하나지만 여기에 메가 변수를 어떤 거를 주면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즈닝을 0으로 해놓으면은 리즈닝이 없는 모델이랑 바로 연결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워크플로우 망가지는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 친구를 잃었다거나 가족을 잃으셨다는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가 네, 그쵸. 컴버배치 셜록의 난 친구 따위 없어의 그 짤이 자꾸 떠오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게 AI의 순기능인가 싶다가도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뭐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그 환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참 뭐랄까 약간 그렇게 AI랑 자기 말에 무조건 공감해주고 약간 이런 AI랑 이제 관계를 쌓다 보면 약간 좀 인간관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실제 인간관계에도 좀 영향을 안 좋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GPT랑 너무 대화를 하다가 인간관계에 말아먹은 사람들도 좀 있고요, 실제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악화가 되는 건지, 원래 이랬던 사람을 좀 극대화를 시키는 건지,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되어 있던 사람을 다시 골방으로 보내는 건지,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모르겠어요. 오픈AI가 이 문제를 인지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GPT-5가 이제 그 환각을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초점을 뒀다라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발표를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환각의 결론, 일단, 환각의 원인 중 하나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를 조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약간 뭐 기분, 그러니까 그 GPT-4.5가 잘했다던 그 기분을 맞춰주고 뭐 공감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그것도 환각의 그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쵸. 환각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이거는 좀 반대 예시이긴 하지만 뭐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가 너 이거 아니잖아라고 하면은 곧바로 말 바꾸는 거. 또 사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용자한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사실은. 너 그러니까는, 정말 핵심을 찔렀어. 그래서 사실은 오픈AI 입장에서 이런 환각 증상을 줄이려면은 약간 사용자한테 휘둘리는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짜로 요즘 애들 말 맞다나 티발이 된 걸 수도 있고,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오픈 AI가 예상한 것과. 근데 오픈 AI도 그런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진짜로 그 의도가 좀 있었나?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오픈 AI, 챗GPT를 그쪽으로 쓰는 거에 대한 좀 약간 의식을 좀 해서 그렇게 했다가 욕먹고 꼬리를 의식을 했을 내는 거. 거예요. 예. 실제로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그거는 거의 밈이 됐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오픈 AI에서도 엄청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사이코시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성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챗GPT에서 시킨다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아, 예, 저 네. 안 그래도 좀 거기서 찾고 있는데, 저 생각이 나서, 어디 있더라? 맞아요, 계속해서 오픈에 그걸 쓰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GPT를 소송을 건 일도 있었고, 오픈 AI를, 예. 네. 그래서 이 오픈 AI인지 아, 캐릭터 AI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딴 캐릭터 걸 AI구나. 봤어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 챗GPT의 아, 다이어트, 무슨 그걸 따랐는데, 역시나 이것도 환각 증세 보인 거 같고. 예. 오늘 당장도 봤더니 소아과의 애한테 4배 양의 약을 먹였다는 집도 나왔고,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약간 오픈AI 입장에서 의료 관련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좀 네. 게이트를 좀 걸어놔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좀 그런 음, 뻔하잖아요. 어디서 얘가 환각 증상이 보이면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할지 그게 딱 뻔해 보이긴 하는데, 뭐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딱 사실적인 답변을 하게 만들려고 T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요. 그걸 의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약간 게이트를 걸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너무 사용자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러니까는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약간 네. 얘를 좀 T로 만들어서 좀 그거를 좀 컨트롤을 하려고 그쵸. 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오픈웨이트로 공개된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막 가고 놀아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노래 가사 같은 거나 이 뒷이야기를 써줘 이러면은 저작권법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회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용량이 작은 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그런 거에서 좀 프롬프트적으로 막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돌려줘 이러고 있으니까 알트만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긴 하죠. 예. 난감하겠죠. 난감하겠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만약에 그 의도를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저는. 네, 밀어붙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후5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아예 정말 픽셔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할 때마다 위에다가 이거는 픽셔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식으로 띄워주던가 해야 될 것 아니면은 같아요. 이제 더 민감하게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대화는 저 오픈에 공개될 수 있으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삼가해 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예 그렇게 건드리면 아무도 안 하지. 그쵸. 예. 그렇겠네요. 네. 그건 그렇네요. 네. 아직도 유료 사용자들 그거 하는 건 아직도 안 그러죠. 아직도 유료 사용자들 것도 열심히 가져다 수집하죠. 하죠.
예. 하고 안 하는 건 아마 그 팀 계정 위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이랑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그건 이제 저 회사 그것 때문에 네, 그렇지. 그쵸. 그렇죠. 뭐 딴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런 그게 없이 다 그냥 싹 긁어갑니다. 하다못해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저 뭐야 개인 거는 그 안 건드리는 그거라도 있는데. 예. 뭐 그래요. 근데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미나이 서비스를 하는데 걔는 대화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아마도 관리자가 뭐 삭제를 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관리자가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 계정으로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네, 조심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가 갤럭시가 회사 계정으로도 로그인돼 있고 개인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돼 있는데 이게 구글 계정이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에어컨 켜고 방에 불 켜고 이거를 저거 회사 계정으로 했는데 회사 계정은 홈을 연결 안 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 대화가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지워야지 했는데 안 지워져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쉽지 않네요. 예. AI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이제, 일론 머스크. 이것도 좀 약간 AI. 이것도 AI이긴 하네요. 예, 일단은, 결론, 일단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록이랑 X를 이제 앱스토어 상위에 왜 안 되냐, 왜 챗GPT를 이길 수가 없냐, 약간 그건 건데, 그록이 최근에 뭘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록이 아마 4 발표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록 이매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 생성이랑 이미지 생성 기능을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해야 이제 좀 빠르거나 좀 다중 생성이 될 수 있고 트위터 파란 딱지죠. 버리파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돈을 내신 분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은 좀 더 쉽게 많이 그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둘을 묶어놨죠. 아마 지금 저번 주부터 했을 거예요. 저번 주부터 그록 이미진을 열어가지고 이제 막 영상 생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신나가지고 저희 트럼프가 계속 GPT로 만들어서 올리듯이 머스크도 계속 무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 많이 올리는데 네, 별로 이렇게 썩 괜찮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AI 컴패니언 저번에 저희 얘기했던 애니였나? 근데 걔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왜 이제 저 랭킹도 안 올라가고 왜 랭킹에서는 자꾸 챗GPT를 이기지를 못하고 왜 이제 앱스토어에서 큐레이션하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앱 오브 더 데이 그러니까 오늘의 앱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애플이 앱스토어 랭킹을 조작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애플의 입장에서는 애플은 이제 우리가 챗GPT를 또 선호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앱스토어는 그게 없다. 편향성이 없다. 편향이 없다. 네. 그러니까 랭킹은 랭킹이고 네.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딥식이 올해 초에 난리가 났을 때 잠깐 앱스토어를 선두를 치긴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 말인즉슨 그냥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것 딴에는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록은 여전히 웃음거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록은 이제 좀 그래서 좀 나아요? 요약봇 정도가 된 거죠. 요약봇. 트위터 요약봇. 네. 계속 이제 요즘 좀 트위터에 리트윗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라이크 수가 많은 거는 항상 그게 달려 있어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그록한테 멘션을 달아가지고 요약해. 아니면 팩트 체크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록이 막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잘했어.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아마 일론 머스크 원래 트윗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오픈 AI랑 애플이랑 음. 그 서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인공지능도 다 그 일부러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딥시크나 뭐 다른 AI 서비스들도 그 랭킹에 올라가는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트윗을 했는데 링크를 드릴게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딱 똑같은 상황이에요. 샘 알트만한테 일론 머스크가 시비를 걸었어요. 너가 이제 저기 애플이랑 해서 애플이랑 파트너십을 했기 때문에 애플이 대놓고 다른 AI 서비스를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놨는데 누가 여기다가 그록을 호출해갖고 팩트 체크해봐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네. 그록이 확인했는데 저희 퍼플렉시티랑 딥시크가 25년에 벌써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제 챗GPT가 이거 인용하면서 good but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야, 자기의 창조물한테 당한 기분은 어떨까, 진짜.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약간 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 내용에도 있기는 한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뭐 X에 추천 그거를 띄울 때 예, 그쵸. 자기 트윗을 약간 더 랭킹을 높이도록 약간 조정을 했다라는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설사 이거 제 생각이네요. 설사 진짜로 애플이 약간 평양성이 있어서 뭐 사실 랭킹은 평양성이 없는 게 맞죠. 근데 뭐 그런 큐레이션 아까 얘기한 뭐 오늘의 앱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사람이 쓰니까 어느 정도 평양성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러나 저러나 애플이 관리하는 리스트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양성이 아주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밑에 링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엑소시스트를 썼던 각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네네. 이 각본가가 이제 이 영화의 속편에 대한 구상을 하다가 그 소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인기가 꽤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잘 팔리긴 했나 봐요. 근데 한 번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베스트셀러 랭킹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 법정 싸움 이제 재판에서 뉴욕타임스가 인정을 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는 무조건 이게 가장 잘 팔린 책들을 나열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큐레이션을 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졌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졌어요. 진 이유가 판결에서 나온 말이 뉴욕타임스가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잘 팔린다고 해서 리스트 올라가면은 거기에 좀 불손한 책이나 뭐 불손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좀 다른 그런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담긴 책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뉴욕타임스 입장에서 그런 책 때문에 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공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충분히 그 리스트를 큐레이션할 권한이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졌거든요. 저는 근데 이 상황도 비슷하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사실상 미연씨 그록 미연씨 앱 있잖아요. 그거 엄밀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애플이 그거 갖고 뭘 안 한 게 아직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진짜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벨을 높이면은 사실상 포르노 뭐 사실상 뭐 소프트 포르노를 거의 그 수준까지 가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앱을 없앤 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앱을 굳이 애플이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설사 애플이 편향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편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그런 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보다도 더 빡세게 관리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사 애플이 정말로 이거를 뭐 편향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편향성은 그러니까 앱스토어 이런 큐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이제 뭐 공신력이라
성능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미지?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그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티점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애플은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쵸. 제가 아까 얘기한 그것도 네. 그렇고, 네, 예.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많이 봐주고 있는 느낌이라 요거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 앱을 프로모션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애플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아 그러면 하나하나씩 뜯어볼까요?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그쪽에선 타격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뭐 다음 주제랑 연관이 되긴 하는데 지금 따지면은 애플이랑 머스크 중에 트럼프랑 누가 더 친할까요? 이거 아마 이쪽으로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인맥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머스크가 아직까지는 실제로 고소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네, 고소는 안 고소하겠다라고만. 하고 이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은 상태인데 약간 옛날 왜 저 오픈 AI에서 고소한 적 있잖아요. 뭐 그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하여튼 그 둘이 소송은 어떻게 됐나? 중간에 업데이트 하나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아, 오늘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네요. 아, 그래요? 오픈 AI가 머스크를 역고소했다고. 그래. 이게 뭐야? 금방 봐야지. 근데 이게 소스가 맞는 건가? 아, 맞나 보다. 지금 이제 밝혀진 거다. 이게 지금, 문서가 하나 나왔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저기 오픈 AI 고소했을 때 오픈 AI에서 바로 역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게 내년 3월에 재판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진짜 하는 거야? 네, 한대요. 와. 와. 이게 문서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기각당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재판을 하기는 하네. 뭐 돈 쓰실 거면 쓰세요. 약간 이런 건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오픈 AI에서도 역으로 걸어버려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니들끼리 싸워 이러고 냅뒀으면 모르겠는데. 니들끼리 합을 해 약간. 근데 이제 반대로 오픈 AI는 그 머스크에 대해서 헤러스먼트로 걸었네요. 네? 뭘 걸었다고? 괴롭힘 있잖아요. 헤러스먼트. 그래서 소송이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쪽은 뭐 오케이. 네, 당황스럽네. 이걸 이렇게 해서 진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애플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끄러웠던 소식인데 이제 팀 쿡이 이제 뭐 애플이 이제 미국에 대한 뭐 추가 뭔가 국내 투자 이런 거를 생산 투자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계속되는 이제 머스크의 왜 미국에서 아이폰 못 만들어요? 약간 그거에 대해 약간 속편인데, 여전히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여전히 불가능한 똑같은 건데, 애플이 두 가지에서 이제 양보라면 양보일 수도 있고, 양보를 한 게 이제 일단 1번, 지금 이제 아이폰의 이제 커버 글라스를 이제 코닝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닝은 사실 고릴라 글래스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첫 아이폰부터 아이폰의 커버 유리가 이제 코닝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플에서 이제 코닝을 발견을 해서 원래 이제 이게 옛날 히스토리가 1세대 아이폰은 원래 이제 커버가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플라스틱을 잡스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거잖아요. 플라스틱 화면 커버가 그렇게 싼 티가 좀 나긴 하잖아요. 플라스틱을 쓰면은. 그래서 그쵸. 잡스가 난 유리를 써야겠다. 근데 유리를 쓸 때 잘 안 깨지는 유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다가 이제 찾은 게 이제 코닝이었고, 이제 코닝의 그거를 사실상 코닝을 지금의 위치로 있게 해준 게 사실상 애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이제 대량으로 사면서 이제 했으니까. 그런데, 그랬는데 하여튼 애플이 그래서 코닝이랑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커버 유리를, 미국의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그게 1번이고, 2번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2번이 이제 애플이 이제 삼성이랑 이거 덕에 이제 삼성 주가도 같이 뛰어올랐는데 삼성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 이제 카메라 센서를 쓸 거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한 몇 주 전에 이제 루머가 나왔던 게 지금 아이폰 카메라는 다 소니 센서를 쓰거든요. 근데 애플이 자체적으로 뭔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차기 아이폰에 적용할 이제 신형 센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 이제 이번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신형 이제 약간 자체 개발한 카메라 센서를 아마 삼성한테 위탁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될 건데, 이제 삼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 텍사스인가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공장. 이거는 사실 바이든 시절에 이제 칩스 액트라 그래서 그 반도체 뭐 이제 자기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면은 이제 그 세금 감면 세게 해주는 약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삼성이 이제 진출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의 확장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 잡스가 이제 잡스래. 저 팀 쿡이 이제 트럼프한테 그걸 선물한 건 있긴 하잖아요. 저 뭐야. 진상을 했죠,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여기 보니까 애플워치도 이제 거기서 만든다고 하는데, 애플워치의 커버 유리도. 근데 그 커버 유리를 만들 공장에서 만든 그 유리판을 뭐 24K 금 스탠드에다가 꽂아갖고 이제 저 트럼프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제 진상을 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이거 갖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제 팀 쿡이 이제 뭐 잡스한테 뭐 이제 대놓고 뭐 저 하고 있다 뭐 저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뭐 머스크만 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팀 쿡의 그 처세술이라는 게 참, 사실 팀 쿡이랑 트럼프는 절대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팀 쿡은 게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그거 하나가 모든 게 설명이 되죠. 근데 일단은 팀 쿡이 약간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거를 신념을 일단 자신을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대부분 그런 IT 회사들이 다 이제 회사 자격으로 이제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팀 쿡은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거기에 그러니까 애플이 기부를 한 게 아니라 팀 쿡 자신이 개인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관여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불성설이라는 거. 그래서 네, 그쵸. 약간 최소한의 것을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뭐 커버 유리 이런 거 정도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옛날에 코닝이 처음에 이제 그 아이폰용 이제 커버 유리를 만들었어.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를 살살 구슬려 먹는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쿡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도로 팀 쿡이 뭐 저 트럼프의 뭐 따까리가 됐느니 뭐 그 정도인가? 이게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이 좀 덜 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미국에서 실제로 뭐 이거 보고 내가 아이폰 갖다 버리고 갤럭시를 샀다는 사람도 봤고요. 뭐 이재용은 이재용대로 문제. 내가 물론 미국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이재용 그 정유라 모시기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가 뭐 사면하고 뭐 이랬던 거 뭐 당연히 모르시겠죠. 미국 사람들이 뭘 그걸 알겠어. 네, 하여튼 네, 모르겠어요. 저는 팀쿡이 개인 명의로 기부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냥 다른 데는 다 회사 이름으로 했는데 쿡만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 커버 글래스 하는 거 정도는 그쵸. 그냥 이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상 그 유리판을 갖다 바치는 거 쇼잖아요. 그걸 라이브 생방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신나서 생중계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반도체 그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반도체 그 관세. 자리에서 발표했어요. 지금 네, 그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애플이 아마 여기서 어떻게 제외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사업을 할 때 뭐라 그래야 돼? 원래는 그냥 애플이 굽히고 좀 얻어낼 거 얻어냈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뭐 개인 자격으로 했다 뭐 이런 거 봤을 땐 그냥 팀쿡이 되게 머리 잘 쓰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그거 이전까지는 저는 그냥 엄청 굽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네, 많이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1, 2기 때도, 그때 이제 맥 프로 그, 생쇼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실 이미 맥 프로는 그 옛날 연탄통부터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살짝 해갖고,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속였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웃겼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100% 반도체 그걸 했잖아요. 근데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협상의 일환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뭐, 메모리 칩 이런 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고 TSMC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해당 안 된다고. 그럼 누가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랑 저 TSMC 빼고는 요즘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데가 또 어디 있는데 약간 뭐 있겠죠. 있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그럼 누구가 해당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거나 지금 그 생산 설비를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대요. 아마 우리나라나 TSMC가 다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요. 예. TSMC도 공장을 공장 이미 지었어요. TSMC는. 그래서 이미 아마 옛날 애플워치 칩을 아마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 A 시리즈 칩하고. 그러니까는 아니 누구를 향한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것도 그거였고요. 전 이게 더 웃겼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웃겼는데, 전 이게 더 황당해요.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트럼프랑 또 이제 중국 특화 AI GPU를 수출하는 것 같고, 이제 입씨름을 계속 했는데, 아마 트럼프가 거기에 GPU에다 백도어를 설치하라고 위협을 했나봐요. 아이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맞섰는데,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 말이 안 나오냐.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중국 내 H20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동의를 했으며 AMD도 MI308 칩 수익의 15%를 내기로 했다. 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관세를 피하는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이렇게 대놓고 뇌물을 지금 그런다고? 약간 저는 이게 두 개의 관계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중국에다가 AI 칩 수출을 막겠다고 바이든 시절부터 했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잖아요. 중국의 AI 그거를 발전을 어떻게든 방해를 해보겠다. 약간 그 의도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거랑 그다음에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거랑 이게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저 이거 모르겠거든요. 뭔지 도대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돌려서 아주 선회해서 얘기하면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다가 너희가 AI 칩을 줘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만큼 너희도 우리나라 AI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돈을 더 보태라. 선회하면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마인드 체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엔비디아와 AMD에서 선회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쪽에서 스핀을 걸 때? 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고요, 전혀. 그냥 트럼프는 엔비디아랑 AMD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개박살내겠지.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해라. 백도어 얘기는 저번에 나도 못 보는 걸 너네가 왜 봐?
그거랑 거의 이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아, 뭐, 네, 조금 그렇긴 하죠, 예. 참, 요 15%를 받아가면서 이걸 또 어디다 쓰는 거, 어디다 또 얘기는 안 하겠죠.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해주면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거는 좀 너무 어거지스러워서.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저희야, 뭐, 이거를 이미 겪고 지나왔으니 말인데. 야, 근데 그 레벨을 뛰어넘는 지금 수준에 그냥 대놓고 이렇게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대놓고 뇌물을 받고, 대놓고 이런다고? 약간 그 색깔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미쳤구나, 얘네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참 어렵네요, 정말로.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네. 오늘, 이걸 보통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끝내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도콘.미스캐스트 /234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다뤘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링크 보고 싶으신 링크 있으시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고요. 모두 안전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뭐, 더웠다가, 비 쫄딱 맞다가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니,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진짜 언제까지 사실 제가 쿠도캐스트 하면서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약간 옛날에 왜 그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그 어이 털리는 누구야? 웃긴 얘기. 그쵸. 왜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사나요? 뭐 이런 거. 뭐 그 관련해서 어제도 뭐 재밌는 거 하나 있긴 했는데. 뭐였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네. 이거는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거라서, 부정선거 관련 얘기여서. 아이씨. 네, 그냥, 이거 뭐 잘라내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저거예요. 선관위 서버 설치 외주에 그게 있었대요. 유닉스 서버에 컴파일러 설치랑 뭐 이런 거 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컴파일러가 있으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다. 말해서 아주 그러면서 누가 막 시연 영상 하는데 기적의 논리인데. 시연어 처음 할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GCC 컴파일러로 시연어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가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런 개소리를 믿으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굳이 삭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심하시는 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여튼. 사실 각자의 믿음의 그거 갖고 제가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우스파크가 뭔가 일이 생겼네요. 아, 그래요? 에피소드 방영이 밀렸다고 합니다. 뭐지? 왜요? 트럼프 영리를 건드려서요? 이번이 3회거든요. 2회 때까지 트럼프 엄청 그걸 했거든요. 극딜을 했거든요. 근데 왜 밀렸지? 이유가 없습니다. 아하. 그냥 다음 주는 그냥 밀린다라고 그냥 공지만 스킵한다고 되긴 하네요. 예. 네, 뭐지? 특이하네요. 스타링크 스텔라이트 DC가 반값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안 하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하죠.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있는데. 네. 저것도 있다. K-pop 데몬 헌터스 싱얼롱 개봉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도 개봉 안 하고 미국만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제작한 스튜디오는 캐나다고요. 참 캐대원 얘기하니까 제 옛날에 버터 그거 했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공유를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까지가 케이팝인가 보여줬어요. 네. 여기에 이제 캐대헌 거기에 누구 댓글에 그랬나봐요. 순수 케이팝도 아닌데 너무 호들갑이네 그랬더니 밑에 부른 사람 한국인, 작곡가 한국인, 노래 스타일 한국, 케이팝 아니 근데 물론 한국인은 아니고 한국계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키노트 파일도 어디 있는데 뒤져보면 나와요. 제가 이거 옛날에 작업했던 키노트 파일 이게 키노트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키노트 참 옛날에 블루님이
진짜 막 키노트가 진짜 최고의 그래픽 디자인 툴이다 막 그러셨었어요. 그냥 카드 뉴스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기 되게 좋거든요, 키노트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이제 키노트로 만들었었는데, 그냥 표 만들어갖고, 그냥 정사각형 캔버스 만들어갖고, 그냥 표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쉽지 않겠지만. 네. 오늘 하나 또 고깃집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아, 그래요? 아기상어 표절 아니라고 합니다. 맞다. 잠깐 보긴 했는데, 표절 시비에 휘말렸었어요? 네, 그게 기억이 안 표절 나네. 시비에 힘이 알렸었는데 그게 좀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마 저걸 거예요. 2년쯤 되고 이제 미국에서 히트 치고 난 다음에 좀 문제가 됐었을 텐데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이 그 핑크퐁에서 만든 그 아기상어 노래가 이제 막 미국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막 베이비 샤크 막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 아동용 가요를 편곡해가지고 이제 음반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이제 핑크퐁이 내 거를 가지고 표절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소송을 한 게 한 2020년쯤 됐을 거예요. 핑크퐁이 16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편곡한 거는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핑크퐁에서는 이건 구정가요니까 이거는 퍼블릭 도메인이다. 그리고 이제 편곡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편곡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6년 동안 소송하다가 결국 한국 대법원에서 핑크퐁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 미국 작곡가의 곡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표절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핑크퐁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뭐 다행이네요. 근데 요즘도 인기 많나? 글쎄요. 근데 뭐 그 핑크퐁 자체가 좀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CGV 가면 그 핑크퐁 캐릭터 인형이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름만 되면 매년마다 영화를 하나씩 발표할 정도로 브랜드를 쌓은 것 같다. 영화가 나와요? 그 아마 저걸 거예요. 그 핑크퐁이라는 그 뭐 아기상어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핑크퐁에서 있는 여러 동요 캐릭터들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극장판이 그러니까 나와요? 하나의 스튜디오가 된 거죠. 극장판이 나오는 줄도 몰랐네? 그 아기상어 한참 히트 쳤을 때 무슨 디제잉 하는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디제잉 뭐라 그래야 돼? 아이들의 나이트 같은 느낌으로. 네, 하여튼 그랬었고. 쉽지 않구만. 네. 아주 쉽지 않네요.